착하게 살아온 당신, 혹시 자주 상처받지는 않았는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건만 오히려 가볍게 여겨졌던 순간들. 정중한 태도와 배려, 깊은 말투가 되레 무시의 빌미가 되었던 날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남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참고 맞춰주며 무리하게 웃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도 마음껏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오늘의 영상은 그 아이러니의 본질을 파헤친다. 착하다는 미덕이 어떻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 왜 당신은 점점 더 외롭고 더 지쳐가게 되는지, 그리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착함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제부터 단단하고 냉정한 이야기로 안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좋은 사람 되려다 무시당한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쉽게 말한다. 넌 착해서 좋아. 그래서 믿음이 간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침묵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착한 사람은 만만하다는 생각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상대의 온유함을 무기력함으로 오해한다고 분석한다. 약함으로 읽히는 착함은 곧 이용의 빌미가 되고 그 틈으로 상대의 무례함은 쉽게 스며든다. 한 여성은 직장에서 늘 웃으며 배려해왔다. 동료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않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사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경험 부족한 후배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 맡았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었구나. 착함은 미덕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의 색깔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의 출발선이 된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은 병이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결국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인정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한 번 실망을 주면 그동안의 모든 착함은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외적 동기가 아닌 오직 내면의 의지에서 도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는 착함은 결국 자기 억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남성은 가족들에게 늘 헌신적이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접고 항상 밝은 얼굴로 희생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에 돌아온 건 비난과 외면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네. 착한 사람의 노력은 축적되지 않는다. 기억되지도 보상되지도 않는다. 그 착함이 강박으로 굳어지면 당신은 어느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착함은 종종 자기 비하로 변질된다. 착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낮춘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일 수 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요구에 순응할 때 더 이상 진정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어떤 이는 늘 타인의 말에 먼저 웃으며 맞장구 쳤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본인의 의견을 숨겼고 실제 감정보다 낮춰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회의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기를 낮춰 만든 평화는
결국 누구에게도 귀 기울여지지 않는 침묵으로 되돌아온다. 배려는 자기 존중 위에 세워질 때만 빛난다. 자신을 부정한 선의는 결국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버려진다. 네 번째,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두에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자신도 지켜낸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거절을 죄책감처럼 느낀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불편할까봐 억지로 수용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고 말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자발적인 복종이며 의지를 포기하는 습관이다. 한 지인은 친구의 부탁을 몇 번이고 대신 들어줬다. 직장 업무 외에 사적인 심부름까지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한 번 거절했을 땐 차갑게 등을 돌렸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우는 말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도구가 된다. 거절은 자존의 표시이며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다섯 번째,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인간을 의심했다. 착한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도덕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평가나 보상과 무관하게 오직 순수한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는 착함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비굴한 처세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말한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일이다. 도덕적이라는 평판이 전부가 아니며 자기 기준 없는 착함은 진정성이 결여된다. 한 남성은 주변에서 참 착한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 착함은 늘 누군가의 기대를 잃고 거기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한 결과였다. 남의 평가가 기준이 되자 그는 점점 자기를 잃어갔다. 진정한 도덕은 타인을 위하기 전에 자기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남의 눈치를 보며 착하게 사는 것은 자기 존엄을 파는 일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삶을 철학 없는 선이라고 경계했다. 여섯 번째,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긴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참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뒤틀린 방식으로 터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억눌린 충동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왜곡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착한 사람의 억제된 감정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 억압은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은 내면의 부식을 낳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긴장에 시달린다. 어떤 이는 늘 웃는 얼굴로 대화에 임했다.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아꼈고 상대의 기분이 나빠질까 조심하며 표현을 삼갔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감정은 결국 단절이라는 방식으로 폭발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오해로 채워진다. 착한 사람일수록 불편한 감정을 말하지 못해 스스로를 잃어간다. 억눌린 착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관계를 파괴한다. 일곱 번째, 당신의 착함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든다. 착한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를 외면한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다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침묵은 결국
불공정함을 고착시킨다. 쇼펜하우어는 부당함을 용인하는 자는 그 부당함의 공범이 된다고 일갈했다. 모든 관계는 책임과 규율 위에 설 때 건강하다. 침묵으로 덮인 착함은 결국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어떤 이는 가까운 가족의 반복된 무례에도 항상 웃으며 넘겨왔다. 상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결국엔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했지만 그는 나의 존엄은 고려하지 않았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는 착함이 아니라 회피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단단해질 수 없다. 8번째, 거리를 두는 냉정함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가까이 두려워하지만 정작 깊이 존중하진 않는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 속에서 존중은 피어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인생에서 고독은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고귀한 상태라 말했다.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리이며 그 거리 안에서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다. 한 지인은 인간관계에서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며 먼저 다가가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은 무심해졌고 그가 한 발 물러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상대들은 그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다. 냉정함은 벽이 아니라 울타리다. 자기를 먼저 지키는 사람만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9번째, 인정받기 위한 착함은 애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착하게 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착함이 애정이 아닌 전략이 되는 순간 관계는 얕아지고 신뢰는 희미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 때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착한 행동도 결국 사랑받기 위한 거래가 되면 그 진심은 무너진다. 한 여성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먼저 양보했다. 의견도 계획도 일정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는 지루하고 일방적으로 흘렀고 상대는 넌 그냥 내 말에 따르잖아라며 흥미를 잃어갔다.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착함은 결국 상대한테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다. 관계는 눈치를 보며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존을 마주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10번째, 착한 사람은 결국 외롭다. 착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인생에서 외로움 속에서 정신은 가장 깊어진다고 서술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온전한 관계에 다가설 수 있다. 한 남성은 모든 관계에 친절했다. 직장, 이웃, 가족 누구에게도 불쾌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웠을 때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내 안부를 안 묻는구나. 관계를 넓히려다 정작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결국 고립은 더 깊어진다. 진짜 관계는 가벼운 호의가 아니라 단단한 존중 위에 세워진다. 11번째, 진정한 인간관계는 냉정함에서 피어난다. 감정만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이 많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수록 관계는 더 쉽게 흔들린다. 도덕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쇼펜하우어는 무분별한 선의보다 자기 이해에 근거한 분별이 있는 행위가 더 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는 피로를 낳고 분별 있는 냉정함만이 존중을 이끌어낸다. 한 지인은 모든 만남에 정성을 들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서운함도 자주 느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감정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다. 냉정하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단한 분별력을 지닌 사람에게 사람들은 신뢰를 느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관계가 머문다. 12번째, 착함은 목적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착하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면 그 착함은 가식으로 변한다. 반대로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결국 주변에 깊은 신뢰를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모든 행동은 의지의 표상이며 인간은 자신이 의지한 만큼 행동한다고 말한다. 착함은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에 배어있는 태도여야 한다. 한 여성은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누르며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만은 쌓였고 어느 날 폭발하듯 관계를 정리했다. 그 이후 그는 깨달았다. 착한 척은 오래가지 못해.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했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의 착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것이다. 착함은 전략이 아니라 태도여야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해라. 그러나 삶은 그 착함을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시당하고 더 깊이 상처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의지라 보았다. 그는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의 경계와 냉정함으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일러준다. 도덕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보존의 태도일 뿐이다.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였는가? 그 착함은 자발적인 태도였는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 착함이 당신의 자존감을 세웠는가?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려 왔는가? 만약 관계가 힘들고 인간이 고단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작은 착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경계를 세우고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하라. 냉정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 냉정함이 당신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진짜 선함은 흘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라. 쇼펜하우어의 입을 빌려 결론을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착할 필요 없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착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